다음은 갑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 상황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.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, 단 갑국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대요. 그럼 전형적이라는 말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. 대통령제 혹은 의원 내각제 중에 하나의 국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특징을 보면 의회의원, 국회의원을 선거를 한대요. 이것만 보면은 대통령제든 국회든 의원 내각제든 둘 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건 공통적이죠. 그래서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, 이런 추가 의석 확보를 위해서 의회가 해산됐다,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.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의회가 해산될 일이 없어요.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임기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산에 의해서 임기가 종료하지는 않아요. 해산이 되는 건 바로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죠. 그래서 갑국은 의원 내각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1번부터 보면 기억에는 과반 의석 확보 정당이 들어갈 수 있다 라는 말이 있는데, 과반 의석, 어느 한 정당이 과반수 2분의 1 이상을 확보를 했대요. 그러면 단독 내각이 구성된다. 맞는 말이죠.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국회에서 내각을 구성을 해요. 내각이란 건 행정 업무를 하는 행정부를 말하는 건데, 의회에서 내각을 구성하니까 만약에 어느 한 의회에 A당, B당, C당이 있다고 했을 때 A당이 점유율이 70%예요. B당이 20%, C당이 10%. 이렇게 각각 국회의원이 총 국회의원 숫자를 대비해서 이렇게 정당이 점유율을 확보했다고 했을 때, 과반 의석 확보 정당, 어느 한 정당이 2분의 1을 넘었어요. 혼자 70%를 했어요. 그러면 국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죠. 투표를 해서 더 많이 표가 나온, 한 표라도 더 많이 표가 나온 정당의 의지대로 모든 걸 할 수가 있는데, 나 혼자 70% 가지고 있어. 그럼 이 정당 사람들이 다 이 행정부를 구성하는데 투표를 하면은 나머지 B씨당은 협조가 없이도 A당은 단독으로 내각을 만들 수가 있어요. 바로 이게 의임무예요. 그 다음 2번. 니은에는 연립 내각이 들어갈 수 있다. 니은, 여기라는 뜻인데요. 그럼 기억, 아까 과반 의석 확보 정당과는 다르게 두 번째에서는 군소 정당이 난립했대요. 이게 무슨 말일까? 생각해보면 군소 정당이라는 건 작은 정당을 말해요. 이렇게 70% 이런 거대한 정당이 없고 고만고만한 정당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. 한 점유율 10%대인 정당이 한 7개 구성이 됐어요. 그러면 어느 한 정당만으로는 과반수를 확보를 못하죠. 이 정당들이 한 5개가 모여서 힘을 합쳐야지 겨우 50% 이상의 표를 얻을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군소 정당이 난립할 때에는 바로 연립내각, 아까 단독내각과 대비되는 말이죠. 내각이 연합해가지고 행정부가 구성된다, 이런 말이에요. 이게 바로 연립내각이라는 말을 써요. 또 이게 단독내각의 반대말이다 는 걸 알아두셔야겠죠. 과반 의석 확보 정당의 반대말이 군소 정당이다 라는 것도 추가로 알아두면 좋습니다. 그 다음 3번. 디귿에는 의회의 내각 불신임으로 인한 내각의 의회 해산이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건데요. 이것도 바로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죠. 의회에서 이제 내각제의 특징은 의회에서 내각을 구성하고 또 내각에서 의회를 직접 해산할 수가 있어요. 이런 특징을 바로 3번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 4번. 내각 수반의 임기는 보장되지 않는다. 이게 바로 또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에요. 대통령제에서는 우리나라를 생각해보면 대통령의 임기가 5년으로 정해져 있죠.
그런데 일원 내각제에서는 이렇게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임기가 몇 년 이렇게 보장되어 있지가 않아요. 하다가도 언제든지 너 그만해 라고 하면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게 또 내각제의 특징이에요. 그 다음에 5번. 내각은 국민에 대해 직접 정치적 책임을 진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 아니에요. 이 정치적 책임을 진다 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. 정치적 책임이라는 거는 이 내각이 행정의 업무를 하지만 이게 정치의 하나의 종류잖아요. 이제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. 이를테면 경찰, 법원, 도로도 필요하고 학교도 있어야 되고 회사도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시설이 다 갖춰져야 되잖아요. 또 이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야 돼요. 그럼 세금을 얼마를 어떻게 걷을 거냐, 또 이걸 어디에 쓸 거냐 이런 걸 다 결정하는 게 행정과 정치죠. 그런데 이런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정치를 잘했어요. 어떤 행정부가 정치를 잘했어요.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하죠? 이 사람이 정치를 아주 잘하네. 다음에 또 시켜줘야겠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이게 바로 정치적 책임이에요.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할 수가 있잖아요. 한 번 4년을 채웠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너 국회의원 되게 잘하네. 한 번 더 해. 한 번 더 시켜줄 수가 있어요. 근데 대통령의 경우에는 독재를 막기 위해서 한 번 더 못하게 해놨죠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. 그런데 이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일단 국민들이 의회의원, 국회의원은 선거를 해요. 그래서 국회는 국민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요. 국회의원이 잘하면 한 번 더 시켜주고 잘 못하면 너 그만해. 이제 안 뽑아주겠죠. 이렇게 정치적 책임을 직접 국민에 대해서 지는데 그러면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내각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. 국민들이 내각을 직접 구성하나요? 의원 내각제에서? 국민들이 이 내각의 수반, 행정부의 수반을 직접 투표를 안 하죠. 의원 내각제에서는. 누가 뽑아줘요? 국회에서 뽑아줘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행정부 혹은 행정부의 수반은 국민에 대해서 직접 정치적 책임을 짓는 게 아니고 의회에 대해서만 정치적 책임을 져요. 네. 이 말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.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.